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참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 상품 전략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참 소문난 잔치일까? 왜냐하면 통계를 보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2분기는 사실 기저효과도 끝나고 이번 4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5월 달, 6월 달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문제는 하반기고. 이번 4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보세요? 분수령일까요? 아니면 소문난 잔치일까요? 분수령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달 CPI 물가 상승률의 오르내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벤트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다만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 다른 물가 지표와 달리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6월 FMC가 개최되기 전에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소비자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중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준의 이중 책무 듀얼 먼데이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쩌면 확인하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좀 적시성 문제인데요. 근데 미국 고용은 또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미국 경기는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일단 좀 단언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부터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전문가들, 일반인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이어왔죠. 지금도 미국 경제 상황은 다른 나라와 견줘봤을 때, 내지는 일반적인 상황과 견줘봤을 때 상당히 강고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다소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을 보이는 이런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도 한 17만 명 증가하면서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국 경기는 다소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끔 하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를 예상을 할 만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경기가 빠른 내에 수축할 거다라는 신호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도 양호한 이런 궤도를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정말 소위 마이웨이를 외칠 정도로 견고한데요.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이 약간 임계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고용도 괜찮고 소비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 기대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즉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탁 드니까 경기도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이런 부분적인 우려감이 있는데,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매파냐 비둘기파냐 너무나 이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연준 위원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의 물가 사이클이 좀 비슷한 때가 1980년 초반이니까 한 40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가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나이대가 한 80은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의 면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물가 사이클을 연준 위원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데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둘기적인 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 좋지만 물가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타나면 선제적으로 뭐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조금 비둘기파적인 것 같고 매파적인 분들은 물가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준금리 정책을 변경할 만큼 확신할 만큼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분들이 매파적인 분들인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차이가 매파와 비둘기파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일단 매파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준이 상정하는 수준까지 물가가 둔화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좀 스탠스를 조금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연준 내에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지난해 12월부터죠. 지난해 12월, 올해 3월 FMC 때까지 올해 기준금리를 3번 인하하겠다라는 게 연준 위원들의 기준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변화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3번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위원 수는 많이 줄 것 같고 6월 달 되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한 2차례 정도로 좀 줄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올해 자칫하다가는 금리 인하도 없고 3번은커녕 2번에서 1번으로 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주식 방송하면서 이 연준을 왜 주목하냐 그러면 유럽 주가를 보면 유럽이 여름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독일은 경기 침체인데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주가가 약간 심상치 않아요. 주도주가 꿈틀꿈틀 거리든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 형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발표되고 미국의 6월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 위원님이 봤을 때 어떤 단서가 나와야지 금리 인하 쪽으로 확 시장이 한 번에 또 피버팅의 강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타날까요? 시장에서는 물가를 많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제 이런 평균적인 전망 말고 어느 순간 갑자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피보팅을 하게 되려면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거나 고용 시장이요? 네,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거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 위험이 훨씬 더 커지거나 그리고 지금 간간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학자금 대출 부실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조금 이제 커지게 되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확실하게 선회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호재냐라고 이제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였던 건, 그 기대를 호재로 받아들였던 거는 경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리고 금리마저 떨어지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주가는 많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이 냉각되거나, 이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커진다거나 그것도 안 좋아지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인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악재일 가능성이 꽤 크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 말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빠르게 바꿀 만한 요인들은 그런 거를 꼽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가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즉 기준금리 인하의 그 명분이 경기가 둔화돼서 내려간다라면 주식시장은 결코 좋을 수 없겠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딥하게 여쭤보면 사실 물가 안에서 하나만 딱 보자면 렌트피,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최근 파월 의장도 주택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택가격이 과연 내려가는 게 좋은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올라가야 소비도 좀 더 하고 하는데 도대체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이 형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겹겹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은 뭐 주택 가격만 놓고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침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주거용 시장 내에서도 임대용 부동산과 또 이제 차별화가 또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임대료라고 하죠.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게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정도인데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물가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떨어지는 게 좋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좋은 시그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 연준 위원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걸 감안해서 금리를 안 내리자니 시장이 실망할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다양한 것들이 또 우려 섞인 부분들이 불거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환 시장이 또 중요해진 타이밍인데요. 한 달 전쯤도 안 됐죠.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1,400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자, 1,370원대입니다. 다시 한번 환율을 자극시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일본이죠. 일본의 1,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역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4% 전기 대비로 역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컨센서스 정도로 일본의 GDP가 나오게 되면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엔화 약세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 갔을 때 이때 엔화가 160, 달러 대비로 160까지 가면서 원달러 환율 1,400을 찍었었는데 이번 주 일본 GDP가 역성장이 나오고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높아진다면 엔화 약세가 다시 조금 불붙을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겠다 싶습니다. 설사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1,300원 중후반 아래 수준으로 하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거든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외국인 자금 유입, 출입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 1,300 중후반 또 내지는 1,400 후반, 죄송합니다. 1,300 후반 정도 꽤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조금 변동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럽은 금리를 낮춘다 그러고 그럼 달러가 강하잖아요. BOJ, 즉 일본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달러가 강하고 구두 개입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한번 5월 중순 아니면 6월 달에는 우리 달러 환율이 1,400원 위로 후쩍후쩍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 나아가서 연준의 스탠스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